명태균 씨가 외쳤습니다.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 명태균의 신뢰성에 대해서 정진석 실장님이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이 말이 틀렸으면 명태균 씨 믿을 수 없고, 이 말이 맞으면 명태균 씨 말에도 들을 만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신용환 증인 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예. 지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셨죠? 네, 정책 총괄 지원실장을 했습니다. 예, 정책 지원 총괄실장 함께 일한 분들 보니까 실무자 중에서는 어떤 최고위급 인분들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장관, 차관, 수석, 비서관, 뭐 예. 의원님들 그렇더군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와 캠프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뭐 제가 최고 지위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실행을 하는 일은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선 당일에 오전에 윤석열 캠프에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누가 캠프에 비상을 걸었습니까? 제가 그날 다이어리를 보니까 10시에 회의가 있었고 선거 당일이라서 아마 새벽같이 회의는 안 한 것 같고요. 그 투표율이 어르신들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다. 그리고 현장에서 출구해서 나오는 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투표 동료 전국적으로 취약 지역 이런 데 열심히 많이 해라라고 많이 동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또 캠프에 그 비상을 건 걸게 분은 된, 제가 직접 또, 들은 거는 후보께서 직접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후보가 직접 네. 후보가 직접 비상을 제가 건 후보님께 이유가 든 건 있습니까? 아니고 예. 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제 취약한 게 있었는데 뭐 어느 한 가지 두 가지 뭐 여론조사만 갖고 되는 건 아니겠고요. 현장의 반응과 또 여러 가지 나왔던 데이터 그리고 출구조사에서 나오는 반응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었을 텐데 아마 결과적으로 보면 명태균 씨 그 자료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지시해서 만든 2022년 3월 8일자 네. 한 5천 명 정도 되는 네. 면밀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그게 영향 미쳤을까요?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그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약 9% 정도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 투표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5천 샘플 강희경 증인께서 더 잘하시겠지만 5천 샘플 정도 되는데 약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2,800명 정도 되고요. 사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가 2,200명 정도 되는데 둘을 합쳐 보면 윤석열 후보가 1.5% 정도 이상 지는 걸로 나옵니다. 아, 1.5%나 지는 거. 네, 네. 그 전에 어떤 여론조사 흐름은 어땠습니까? 대략 캠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 전까지 8에서 한 12% 정도 앞선다라고 대체적으로 앞서는 분위기가 걸로 보고 있었는데 예. 사전 투표를 감안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지는 걸로 네, 네, 예, 실제. 그렇게 나왔군요. 예, 예. 거기에 이제 비상을 걸게 한 핵심인데 강혜경 씨한테 잠깐 좀 질문하겠습니다. 강혜경 씨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명태균 보고서를 요약한 텍스트가 따라 붙어 있거든요. 네. 예, 그 혹시 작성하셨습니까? 그 지지층이 없는 무응답층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후보 3명과 기타 후보 해서 100분율로 해서 텍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텍스트에서 그 카톡으로 보냈었습니다. 예, 그 텍스트가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그 명태균 씨는 자기가 아니면 이걸 해석할 수 없다 이런 표현도 쓰고 했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예,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수치를 정확하게 그냥 간단하게 보기 쉽게 누가 보더라도 그 수치만 보면 이제 그걸 누구한테 보고했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한 건가요? 항상 직보한다 했고 뭐 윤석열 그러니까 윤 총장이 궁금해한다 빨리 보고해야 된다 연락이 왔다라고 했기 좋습니다. 때문에 네. 80일에 대선 공표조사, 그다음 자체조사, 면밀조사 이렇게 해서 80일에 했죠. 네 맞습니다. 예, 금액은 3억 7,520만 원. 네. 그 돈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돈 받으러 서울 올라갔잖아요. 김건희 여사 만나러 서울에 명태균 이제 씨. 올라가시면서 뭐 20억 받아올게 30억 받아올게 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3억이라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예 돈을 안 받아오셨습니다. 못 그러면 받아오셨는지. 그 뒤에 대신에 뭐 받았습니까?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공천 받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 씨가 만든 대선 면밀조사 내지는 공표조사 또 대선 자체조사 자료들 다 활용했고 네.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 공천을 네. 해줬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예.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건이 나오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 아까 방금 강민국 의원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금 약간 지금 이렇게 감정이 너무 지금 올라가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증언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강민국 의원도 명태균 씨를 만났습니까? 네,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정확한 지역을 모르지만 저희가 그때 시사 경남 때 구암동에 사무실을 소재를 하고 있을 때 선거를 앞두고 만났나요? 예, 초선 이제 선거할 때 그때 명태균 대표한테 연락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강민구 의원님과 그 외 1인이 같이 예. 명태균을 만난 걸로 알고 어떤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까? 강민국 의원은 명태균 씨한테.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일단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혜경 씨를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저분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거 있다는 정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질문할 게 더 있는데 안 합니다.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극하지 마세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영환 의원님, 예, 불법 선거 캠프가 가로수길에 있었죠. 화랑인가요? 의원님 죄송한데 아까 하나 제가 예. 아까 말씀하십시오. 이제 저보고 여론조사 자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어디서 예, 했는지 참, 모른다라고 예. 해서 제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모른다고 예 아까 아니로만 말씀하셨는데, 하라 그래서 예. 그냥 예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아울러서 불법 네네. 선거 캠프 네네네 제가 자료를 캠프 내에서 받은 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걸 누가 줬다고 특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의원님께서 저를 고소하셨습니다. 그거는 고소해서 수사해서 밝혀줘도 좋습니다. 캠프 내에서 받은 거는 확실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 와서 브리핑한 적도 있고 저한테는 제가 만들 수도 없고 제가 만들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손 안에 와 있어도 안 되는 거지. 그런 일반 주장이라면 그런 자료들이 이미 많이 와 있습니다. 분석 자료들입니다. 제가 그걸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일날 저는 대통령이 당선될 거에 대비해서 기자회견 Q&A 정책 부분을 쓰라고 그래서 85쪽을 쓰고 감수를 받고 후보님께 보고 드리는 그런 절차들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찌라시에서 그걸 아마 다운받았다고 그렇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이건 수사에서 밝혀줘도 좋습니다. 예, 좀 전 질문 다시. 예. 아까 불법 선거 운동 마지막으로 그거 좀 설명. 네,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화랑이라고 하는 건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가면 빨리 뭐 좀 해줘. 이거 정책 자료 빨리 뭐 해서 TV 토론 백업 자료 이런 것들 해서 빨리 강남으로 가야 돼. 강남 모 화랑으로 가야 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분이 너는 거기 가서 보고해봤니?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저는 후보님께 직접 거의 뭐 일주일에 2-3번 이상 대면하면서 자료를 보고 드리고 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했더니 그 화랑에 아마 오너신지 그분을 소개해 줄까 거기가 굉장히 가까운데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나머지는 취재 영역으로 아마 기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취재를 하시고 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